네, 전남 순천의 송치제 인근 별장에서 유병헌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DNA 분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파일러입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유병헌 씨와 과거에 인터뷰를 했던 송승호 전 월간조선 취재팀장 그리고 이 소식을 꾸준히 취재를 했던 사회부 이만수 기자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만수 기자,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궁금한 게 그 시신으로 추정되는 유병헌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이 됐고 그간의 과정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일단 앞으로 예정돼 있는 거는 오전 9시에 시신을 발견한 그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브리핑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오전 9시 저희도 뭐 생방송으로 연결을 해드릴 텐데 그때 브리핑을 들어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유병헌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조금 전인 오전 7시쯤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밀 분석에 곧 들어갈 텐데 그 연구원 조직을 채취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정밀 분석에 들어가고 이르면은 오늘 오후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우리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가 전해 온 상황입니다. 네, 9시쯤에 이 순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혹시 전해 들으신 게 혹시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예고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 유병헌 씨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으로 추정되는 송치제 휴게소에서 불과 2.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유병헌 씨로 지금까지는 그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이 됐다. 네. 그리고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유병헌 씨의 형이죠. 지금 이제 뭐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유병헌 씨의 형과 굉장히 DNA가 일치한다라는 통보를 어제 저녁 때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교해 볼 수 있는 건 사실 많을 것 같아요. 정황 증거이긴 한데 그 우리 권중구 기자도 조금 전에 전해줬지만 그 함께 유병헌의 도피를 도와줬던 조력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유병헌이 마지막에 입고 있던 옷이라든지 옷가지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검찰이 그런 여러 가지 그 주변에서 함께 발견됐던 것을 경찰에서 통보를 받아서 아마 뭐 그 구속된 그 조력자들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에 있겠지만 뭐 직접 방문을 할 수도 있겠고 아무튼 이 조력자들을 통해서 이게 뭐 유병헌의 옷이 맞느냐 당신들이 마지막에 봤던 유병헌의 상황이 어땠느냐 등을 아마 확인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구속된 조력자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렇죠. 5월 정말 25일 날 숨진 것이 맞다면 마지막에 봤던 정황 증거라든지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상당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손승호 취재팀장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장에서 그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아직 발견된 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뭐 스쿠알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스쿠알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쿠알렌이라는 게 뭐 특정 상표를 이름을 금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시청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스쿠알렌이라는 것은 이 유병헌 씨가 본인이 이제 개발하는 가장 좋은 건강식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파 신도들은 대부분 이 스쿠알렌을 거의 다 장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의미에서 유병헌 회장도 물론 이제 계속 먹고 있고요. 현장에서 변실제가 발견된 현장에서 만약에 스쿠알렌이 옆에서 발견이 됐다는 게 사실이라면은 저 변사체는 유병헌 회장일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는 뭐 국가수에서 이제 감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방금 이만수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연골 채취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경찰에서 엉덩이뼈에서 유전자를 채취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장 손쉽게 채취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을 채취를 했을 거고 근데 그것이 만약에 안 나왔을 경우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패하게 되면 DNA도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엉덩이뼈 일부가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골수 쪽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를 채취했을 것이고 거기가 제일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조혈모 세포가 있는 부분이죠. 세포가 생성되는 부분이 있고 그 안쪽이 단단한 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부패에도 강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그걸 채취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게 되는 거죠. 다른 부분은 사실은 부패되기가 쉬우니까요. 근데 지금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일부 시료만을 했기 때문에 그럼 더 확실하기 위해서는 그 안쪽에 있는 그 부패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되는 부분을 채취해 갖고 대조하는 부분을 지금 하겠죠. 자, 사실만 좀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해서 DNA를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지금 유병헌 씨의 형 병일 씨와의 DNA예요. 그렇게 해서 형제간일 것이다. 형제간인 게 확실하다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순천 별장에서 채취한 체 그리고 금수원에서 발견한 어떤 DNA. 사실 그게 유병헌 씨라는 것은 지금 없는 거예요. 유병헌 씨에 대한 DNA 샘플이 없기 때문에. 네, 직접 채취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죠. 추정하되 상당히 그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은 보조로 쓰고 사실은 그 실제로 이것을 주로 쓰는 게 아니라 보조는 사실은 실제 확실하게 채취한 그 유병일 씨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대조해서 이건 분명히 형제 간의 DNA일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대조해서 그 이제 이중 확인하는 그런 방식이 될 거예요. 그 정도면 증거로 확실히 되는 건가요? 뭐 형제간 확실히 되고 형제가 지금 다 나머지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의 다 뭐 확실하다고 나올 수 더 있는 필요하면 유병호 씨까지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셋은 당 형제가 친형제가 확실하다고 보면은 되고 만약 그것이 이제 다른 그 검사상의 오류만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크게 바뀔 건 없습니다. 그건 엄연한 과학이기 때문에. 그 궁금한 게요.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그 단어가 제가 DNA 이런 부분을 좀 잘 몰라가지고요. 좀 설명을 좀 잘 이게 해주시면 참 저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그러니까 일치한다 아니면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하는데 아마 그 오염이 됐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정확하게 이제 채취를 해야 되는데. 사실 채취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패가 어느 부분 어디 안쪽까지가 됐는지는 확인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사실은 그 시료를 가지고 세포를 깨서 그 안에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퍼센트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저런 표현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이제 거의 일치 아까 뭐라 그랬죠? 그런 상당 부분 일치. 아마 그것은 아마 그 형제간의 90% 일치를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혹시 기각될, 그러니까 오류가 있었다라고 발표될 확률도 조금이나마 있다고 보시는 거죠? 글쎄 그 부분은 이제 저 표현을 저쪽에서 썼는지 아니면은 그건 확실한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마 그 형제 관계 있는 표현을 저렇게 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군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국내에서 도피 중인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잖아요. 유대균 씨 장남인데 혹시 유전적으로 상당 부분 일치하다면 가족일 수 있으니까 유대균 씨 보통은 그렇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무연고자라든가 변사체들을 이제 시신을 확인할 때 대조할 때는 친인척을 가지고 대조를 합니다. 그럼 친인척 관련된 부분에서의 형제간 아니면 사촌간 이게 퍼센트가 다 다릅니다. 물론 멀수록 사실은 퍼센트는 낮아지겠죠. 그리고 정확도도 떨어지지만 가장 그래서 부자관계라든가 부자관계라든가 형제관계를 제일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퍼센트를 정확히 체크를 했다면은 저 국가수 부분이 아마 그것까지도 체크를 했을 겁니다. 아마. 손수고 팀장님은 그 유병헌 씨와 직접 인터뷰를 상당히 깊게 진행을 하셨었는데 유병헌 씨에 대해 성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변사체가 유병헌 씨가 맞다라면 말로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라든지 마지막에 이렇게 홀로 남겨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교도소에 한번 가서 복역을 해온 사람은 교도소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유병헌 씨도 우리 다 알다시피 91년도에 이제 그 구속이 돼서 4년 형을 이제 만기까지 다 형을 실제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검찰에 갈 때 검찰에서는 물론 이제 수사기법상에 그랬죠. 잠깐만 와서 간단한 진술만 하고 가라. 그 얘기 믿고 검찰에 가서 들렁구속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4년을 이제 복역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제가 느꼈기 때문에 다시 아마 자기 발로 검찰에 나올 즉 자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 거죠. 도리어 자수를 할 것이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냐 하면 도리어 목숨을 끊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도 이제 아직까지 이 변사체가 유병헌 씨가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도피 생활 중에 이 하는 도피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본인이 아마 굉장한 심적 그 고통도 많이 겪었을 거고 또 자기 측근들이 줄줄이 좀 구속이 되고 형제들이 줄줄이 구속이 되고 자기 아들들이 지금 도피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마 그 자살의 생각까지도 계속 그 막판까지 몰렸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한번 보면 신발이 일단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신발을 벗었다라는 것도 상당히 뭐 의혹이 남는 부분인데, 만약에 뭐 동물들이 훼손을 했다 손 치더라도 신발이 뭐 가지런히 놓여 있지는 않을 겁니다. 심리상 신발을 벗어놓고 숨진 변사체 어떻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보통 이제 뭐 그 다른 자타사를 볼 땐 자살종이 많이 그 퍼센트를 주죠. 그러니까 예. 이제 말하자면 그걸 가지낸다는 건 심리적인 안정 상태에서 뭔가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그 하필 왜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뭐 가지런히 누운 상태 이런 예. 상태를 다 파악했는데 그 신발을 가지는 행동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은 타살보다는 자살 쪽이 가깝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마음을 일단 정리하는 그런 행동의 요소라고 보여집니까? 보통 술을 안 마시던 사람이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좀 용기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술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는 뭐 용기를 내기 위해서 술을 마셨을 수도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그런 면에서. 그렇군요. 네, 자살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예. 타살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혹시 보십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아까 전제가 그거죠. 그 주게 되는 이유가 있는가? 예.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예. 그럼 만약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녔다. 그럼 이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게 될 이유가 분명히 생기는 부분이고요. 네. 그냥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있는 사람을 주게 될 이유, 그건 좀 낫겠죠. 예. 말하자면 그러건 이제 얼마 전까지 얘기됐던 이제 현금 20억을 뭐 소지했다 이런 여행값이 부분, 들고 다녔다. 여행값을 들고 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만약에 그걸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 그러면 그건 공격당할 가능성이 그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 예. 면에서는. 자, 뭐 지금은 저희가 뭐 지금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 DNA 감식 중이라는 부분과 아직 예. 밝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송승호 취재팀장님 계속 유병헌 씨 과거에 인터뷰하셨던 기억이 좀 나실까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인터뷰하실 때도 그 4년간 복역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요. 예. 제가 이제 정식 인터뷰를 한 게 아니고 이제 검수원 행사장에서 이제 제가 찾아가서 만난 예, 거죠. 예.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대부분 그 이제 진열해 놓은 상품들에 대해서 예. 거의 다 건강 보조 식품이죠. 예. 상품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자기가 이제 소개를 해 이제 주고 예, 예. 그러면서 한 20분 정도 이제 간단하게 차를 한 잔 그 행사장에서 마시고 이랬었는데 예. 하여간 제 기억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달변이에요. 말 잘하고 그리고 예. 말이 빠르고 네. 그리고 이제 운동을 이제 실질 운동을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했기 때문에 그 건강도 아주 체구는 키는 적지만 굉장히 단단한 예. 느낌을 주는 그런 이제 체격을 예. 가지고 있었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건강을 계속 더 챙겨오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까지 예. 거의 뭐 근 100일 가까이 예. 이 자기가 이제 도피 행각을 벌일 수 있는 예. 어떤 그런 기초 체력이 된 부분도 있었을 예,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예, 격파도 그렇죠. 하면서 예. 상당히 뭐 건강을 과시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 구원파 안에서 또 네. 지금 뭐 최측근 조력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였습니까? 거의 어떤 존재라고 보면 될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마디 비유를 하면 이렇습니다. 신도들이 예를 들어서 몇 명이서 돈을 내서 어느 건물을 하나 샀다 이거죠. 예. 네. 근데 그 신도들은 그 건물이 자기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분을 누가 하느냐? 유병헌 회장 지시가 있어야지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 그 영농조합이 전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병헌 씨 이름으로 된 건 없죠. 예. 지금도 신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병헌 씨가 처분하라고 해야지만 처분을 한다는 거예요. 예. 거의 뭐 절대적인 그런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렇군요. 자, 저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장에서 확실하진 않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머리카락이 맞다면 시신이 사망을 하면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하는 건가요? 되게 상당히 좀 많은 것으로 네. 보였었거든요. 일부는 빠지는데요. 예. 좀 저렇게까지만이는 사실 좀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 말하자면은 물론 이제 노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건 저 정도가 되면 상당히 많이 부패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모근이 떨어져 갖고 이제 떨어진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부패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예.